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음향 엔지니어의 현 상황과 그 다음에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향 엔지니어의 어떤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해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강의를 만들게 됐어요. 계기는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얼마 전인가 저한테 이제 어떤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음향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친구였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송사로 잠깐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같이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길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 어떤 분이 어떤 젊은 친구죠. 이 젊은 친구가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정말 장문의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어떤 맥자 적어 가지고 보내주는 그 이야기 가지고는 충분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암담한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희망이 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쪽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뜬구름 잡듯이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고요. 그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1부하고 2부를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 1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고 그 환경 가운데 2부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음향 엔지니어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엔지니어의 영역은 상당히 넓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 레코딩 엔지니어, 그다음에 이제 PA 쪽, 라이브 SR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엔지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시공 쪽이라는 SI 쪽에서 엔지니어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분화 시켜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세분화되어 있는 나눠져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인지 이건 어디까지나 직업군에 관련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크게 나누게 되면 제일 먼저가 건축 음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사,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쪽이 있을 거고요. 또 한쪽이 총판, 그러니까 수입상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딸려있는 많은 대리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렌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연 같은 경우는 가게 되면 렌탈 업체를 써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렌탈 엔지니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SI 쪽, 시공 쪽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코딩, 그러니까 음반을 만들거나 음원을 만드는 그런 쪽이 있을 거고. 또 공연장,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 뭐 이런 LG아트센터, 뭐 이런 전문 홀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음향 엔지니어가 있을 거고요. 저같이 이제 방송기술 쪽에서 하는 음향 엔지니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교수? 그것도 하나 영역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크게 나누게 되면 그 정도가 나눠지게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음향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어쿠스틱이라고 하는데 외국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쪽 영역이 사업성이 넓어요. 그렇죠. 돈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고요. 그 투자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음향을 한다는 사람들은 건축 음향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발주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건축 음향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겉보기 위주, 그러니까 인테리어라든지 시공 쪽에서는, 건설 쪽에서는 많이 투자를 하지만 실제 건축 음향, 내장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업체한테 다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건축 음향의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건축 음향 업체들이 대부분 인테리어를 같이 병행을 해요. 그러니까는 좀 아쉬운 거죠. 인테리어적인 측면만 강조를 하다 보면 건축 음향이 손해가 보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건축 음향적인 강조하다 보면 인테리어가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정말 아쉽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처우가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급여도 작을 거고요, 복지도 작을 거고요, 하는 일도 더 강도가 높을 거고. 왜냐면 어떤 설계하고 이런 시뮬레이션하고 뭐 이런 분석하고 이런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설계 비용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반영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인력으로서 이제 그걸 충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제대로 된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제조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조금 학구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간해수공업식으로 만들어서 판매했던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통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많은 음향 장비들 대부분들이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에서 만들었던 어떤 제조사들의 퀄리티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제조사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데가 인터햄 정도? 근데 인터햄 같은 경우에는 전관방송 쪽에 대한 치우침이 있어요. 사업성이 되는 거죠. 왜냐면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 안에 있는 전관방송이라는 게 뭐냐면 아파트라든지 빌딩 같은 경우에 이제 안내방송하는 스피커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주도적으로 이제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프로 오디오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곳에 취업하면 좋을 거예요. 왜냐면 회사 자체가 탄탄하고 큰 회사이기 때문에 급여적인 측면이라든지 복지적인 측면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또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음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쪽을 좀 더 배우고 연구하고 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총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총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년 우리가 이제 코바라고 방송 음향 기기 전시회인가 뭐 그래요. 코바 매년 하는 행사인데 거기 가면은 정말 많은 업체들이 나와서 큰 부스를 차지하고 장비를 시연을 하고 보여주고 데모하고 뭐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업체들이 대부분 총판 업체들이에요. 이 총판 업체들 하는 역할은 뭐냐면 외국에서 어떤 장비를 수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판매하는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음향 업체라 생각하는 그 업체들은 대부분 총판 업체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대표적인 게 소비코, 테크데이터, 인강 오디오, 사운드 솔루션, 사마사운드, 대경바스컴, 동양디지털, 다산, SR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업체들이 갖고 나온 장비를 여러분들이 많이 볼 거란 말이죠. 이런 업체들이 보통 이제 총판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이 업체들도 크지가 않아요.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엄청 큰 회사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내부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큰 회사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 브랜드의 회사의 제품을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마진폭이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마이다스 콘솔의 M32하고 X32 그 금액이 지금 더 떨어졌어요. 알고 계셨나요? 더 떨어졌어요. 뭐 M32R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후반대에서 뭐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M32 같은 경우는 300만 원대에서도 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제조사 측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총판에다가 좀 푸시를 했어요. 공고를 했어요. 뭐라고 공고를 했냐면 좀 싸게 팔아라. 너네들 판매하는 그 금액은 조금 과다하다. 이렇게 이제
푸시가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코스트가 갑자기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진폭이 생겨서 그 마진폭 생긴 걸 가지고 더 투자를 하고 개발하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는 실제 이 총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분들한테는 괜찮아요. 많은 새로운 장비를 배우게 되고요, 보게 되고요, 만져보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빨리 이제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을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그 회사 자체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사람을 데리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 사람만의 어떤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같이 이제 상생하면서 커 가겠지만, 40이 넘어가고 50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급여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만큼 해줄 수가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40대 초반, 중반, 일단 총판 쪽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창업을 준비하고 나올 준비를 하시고, 그렇죠. 또 많이 이직을 하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렌탈 쪽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렌탈 쪽은 노고다라 얘기를 해요. 왜냐면 큰 구조물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트러스트에다가 스피커를 세워야 되고요, 음향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마이크를 설치를 해야 돼요, 케이블을 포설을 해야 되지요.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튜닝을 해야 되지요. 또 리허설 때 이제 리허설 긴장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죠. 공연을 해야 되죠.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 철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곳을 또 갑니다. 이런 일들을 매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렌탈 업체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하드한 업무를 하는 곳이 렌탈 업체예요. 그러나 장점은 있죠, 분명히. 실제 공연, 오퍼레이팅 입장에서는 최고의 경험을 쌓는 곳이에요. 매번 하면 할수록 실력은 늘게 되어 있거든요. 귀가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놀림이 빨라지는 거죠. 그런 장점은 있지만, 업무 자체가 너무 하드하다라는 거, 업무 자체가 너무 거칠다라는 거,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처우도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렌탈 쪽 같은 경우는 한두 사람에서 하는 작업들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르고 움직이고 세팅하고 철수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주고 빼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당연히 많죠. 사람들이 많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적은데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은, 그쵸,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자, 시공 쪽, SI 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업체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업체는 없어요. 보통 시공하고 같이 이제 겸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서 총판에서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SI 업체라든지 시공업체로 이제 나가는 분들이 꽤 있죠. 근데 이제 열악하죠. 왜냐면 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자리를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이쪽 시장에서는 좀 실력 있고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제 보수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 급여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어렵죠. 왜냐면 공사기 때문에 노가다가 많고요. 일단 노가다가 많고, 보람은 되겠지만 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좋은 본보기가 되는 업체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마음 맞는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공업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개별적인 사장님들이에요. 그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따온 사람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시공을 막 해요. 뭐 이 사람은 튜닝 전문이고, 이 사람은 세팅 전문이고, 오퍼레이팅 전문이고, 이 사람은 뭐 공사 쪽 전문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팀을 만드는 거죠. 그 만들어서 어디 쪽에 수주를 받게 되면 그 받은 것 쪽을 가서 이런 작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잘하고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인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자, 이제는 레코딩 엔지니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레코딩 엔지니어, 음반을 만들어주는 엔지니어죠. 이 영역에 계시는 분들은 예전에 저희 선배들도 방송국에 있다가도 스카웃이 돼서
그 레코딩 쪽으로 이제 많이 가시는 분들도 꽤 좀 있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레코딩 엔지니어로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내가 갔던 히트치는 음반을 만들었을 때 나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좋아, 솔솔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서 일하는 것들이 자기 명예도 걸려있는 문제가 되고 자기 이름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음향의 그 레코딩 음향에 대한 시장이 많이 죽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홈 레코딩이라는 영역이 너무나도 급속도로 커져버리는 바람에 실제 녹음실에서 편집하고 마스터링 작업을 하고 뭐 이런 작업을 거의 다 집에서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전문 스튜디오들이 이제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고요. 그나마 이제 조금 더 큰 회사들만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불안하죠. 급여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레코딩 엔지니어, 음향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낮에 작업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거의 밤에 늦게까지 밤새서 작업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음향 엔지니어라서 레코딩 음향 엔지니어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프로듀서가 이걸 원하면 그걸 맞춰주는 작업을 음향 엔지니어가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는 아닌데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쪽이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일했던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별도로 이제 홈 레코딩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만드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또 뭐 미래가 또 괜찮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어려운 직군은 직군이에요. 거기 있다가 나이가 젊었을 때 있다가 나이가 좀 들어서는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솔직히. 네. 이번에는 공연장의 음향 엔지니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세종문화회관, 뭐 예술의 전당, LG아트센터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라 국가에서 갖고 있는 어떤 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거든요. 기술직 공무원 그런 식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 공무원적인 처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환경은 좋죠. 고용의 안정성은 보장되는 건 확실해요. 그건 좋아요. 그러나 이제 공연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보수가 녹록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고민거리가 좀 있을 거예요. 많은 작업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이제 너무 휘발성이라는 거죠. 한번 공연하고 끝나고 없어지고 또 다시 공연을 하고 없어지고 뭐 이런 식의 작업이기 때문에 좀 허탈해요. 여러분들 그 허탈한 마음 아시나요? 네. 이게 어떤 레코딩 쪽에서는 내가 만든 작업한 것들이 이제 음반이 돼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텐데 이 공연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아쉽죠. 그게 참 아쉽긴 한데 어찌됐든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박봉인데 52시간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이런 작업 같은 경우에는 행사라는 것 자체가 저녁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2시간 뭐 이런 제도가 걸려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급여가 더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장 중에는 또 교회에 음향 간사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분들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어떤 일정한 급여를 받고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 간사들은 남의 터치를 좀 덜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조금 프로 오디오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데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하는 그것은 좀 아마 뮤지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 아쉬움이 있는 거죠. 분명히 자기도 좋은 뮤지션들과 같이 좋은 작업을 해서 좋은 음반을 만들고 싶고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구현하고 싶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이렇게 조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방송 기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방송 기술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처우나
급여나 그다음에 복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아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면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배들이 해준 얘기지만, 이제 언론사들이 힘이 막강했을 때 너무 이제 횡포를 하는 거죠. 돈 막 뜯어내고 막 이런 식의 작업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딱 근절시키고 그 대신 급여를 많이 이제 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급여 수준 자체가 다른 기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급 자체가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가 받는 급여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방송 기술의 영역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TV 쪽은 저희 TV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TV 쪽을 제외하고 라디오 쪽만 바라보면, 음향 쪽이니까 얼마나 많냐면 현업이 있을 거예요. 현업의 종류는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뭐 생방송 오퍼레이팅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로그램 제작, 그다음에 중계 방송, 그다음에 송출, 방송이 제대로 나가는 송출 업무, 뭐 이런 현업 업무들이 있을 거고요. 행정 업무가 있을 거예요. 많은 이제 장비를 사거나 아니면은 뭐 지출되는 많은 것들이라든지 또 뭐 인허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관공서 이제 대외 업무들이죠. 이런 것을 하는, 또 방송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는 그런 업무가 있고요. 또한 RF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업무도 있어요. RF 시스템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설계 업무, 제가 지금 많이 하는 설계 업무,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고 하는 설계 업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지 관리 업무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장비 자체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장비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몇 억짜리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 장비들은 국내에서 이제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직접 엔지니어가 이제 회로를 보면서 이제 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거 좀 잘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업무도 있고요. 연구개발 업무도 있어요. 어떤 내가 방송국에서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저희가 원하는 것을 외부 이제 개발 업체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연구개발 업무도 있고요. 상당히 다양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음향을 하고 싶어, 나는 음향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얘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 방송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업무만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 지방에 내려가는 엔지니어들은 그 업무만 할 수가 없어요. 뭐 때로는 총무, 때로는 홍보, 때로는 방송, 여러 가지 업무를 이제 병행을 하다 보니까는 정체성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 친구들도 좀 있는 편이에요. 좀 아쉽죠. 제 후배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영역은 이건데 이거를 못하고 다양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요 관련해서도 나중에 2부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음향 엔지니어 현 주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암담하죠? 걱정되시죠? 그럴 필요 없으세요. 제가 1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얘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갔어요. 그러나 2부에서는 좀 좋은 쪽으로 풀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진지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다음번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큰 희망을 줄 거라는 전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